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5월 9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증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. 어제 선물 좀 스멀스멀 오르고 1% 상승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고, 특별하게 어디 기업 하나가 크게 상승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좀 무난무난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팔란티어랑 테슬라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, 반도체도 그냥 무난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요게 있었죠. 미국 재무 10일 스위스에서 중국이랑 협상 시작될 것이다. 요거. 그 다음에 미국, 중국 관세 145%, 그거를 50%까지 좀 인하, 검토. 그래서 다음 주 발효 가능성, 내주 발효 가능성. 그리고 트럼프 영국과 첫 무역 협정. 이게 뭐 밤중에 좀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미 SNS에서 계속 뭐라 하기는 했는데, 일단은 영국이랑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좀 마무리됐다 이거였고, 다른 합의도 뒤에 이제 곧 발표될 것이다. 그리고 미국 재무, 스위스, 중국 협상.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건 유럽 쪽이랑 중국입니다. 유럽, 중국 이렇게 해서 이쪽 국가들이 세계 시황에는 영향력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관세,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막 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강해졌다 계속 어필을 하죠. 그래가지고 일단은 관세 협상이 좀 좋게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, 중요한 거는 딥시크 R2 공개. 5월 초. 요거는 딥시크 R2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아마 공개되면은 칩셋 화웨이 거 썼냐, 엔비디아 거 썼냐. 일단 찌라시는 계속 화웨이 거로 돌고 있죠. 그래서 화웨이 거면은 그만큼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, 무조건 준다는 아니에요. 이미 딥시크 첫 공개 때 엔비디아 주가를 확 끌어내리기는 했는데, 일단 또 시장에서 한번 겪다 보니까, 네, 이제 중요한 거는 화웨이 칩셋 썼는데 성능이 좀 괜찮다.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대체품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은 영향을 뭐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한번 겪어봤던 거지만 그래도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체크는 해 두시고, 자, 뭐 나머지는 액침 냉각, 로보택시 출시 예정,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LNG 서밋, 대통령 선거일, 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계속 뭐 미사일 쏘고 뭐 민간인 피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, 엄청 크게 세계 증시에서 반응을 안 하죠. 확실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랑은 많이 달라요. 그쪽 국가들은 이제 좀 세계대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고, 파키스탄, 인도는 뉴스만 보시더라도 그쪽도 분명히 전쟁인데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은 그 다루는 그 중요도가 완전 다르죠. 뉴스들 보면은. 자, 그래서 그런 건 좀 느껴지셨을 것 같고, 그래도 이제 방산 섹터는 흐름 자체가 꽤 괜찮습니다. 하나 시스템은 어제 살짝 반짝하고 말았고, 수급이 좀 세게 계속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신고가 올라와서 수급 조금 누적은 되고 있고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쭉 하고 신고가 자리. 현대로템은 이 자리를 일단 돌파는 못했습니다. 신고가 구간 12만 원. 그래도 움직임도 얘네부터 해가지고 뭐 중소형 주들 움직임이 좀 계속 있고, 자, 미국 외과 학회에서 K의료 로봇 이례적 공개, 정밀도 안전성 호평. 그래서 이거 고용 관련인데, 고용은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좀 캐치를 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멤버십에서는 이날, 요날 딱 그 4월 29일, 요 주변에서 이제 조만간 뭐 한번 좀 할 것 같다, 할 가능성 높다,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, 어제 이제 좀 뉴스 붙이면서 25%좀 메인 반등, 눌림 종목이었어요. 기술적인 반등을 좀 잘 만들어줬고, 저런 뉴스를 좀 엮어서 또 한번 오늘도 이어갈지. 얘는 기간 수급 요때 주도주였거든요. 1월 달, 1월 이때 주도주였고, 요때 이제 기간 수급이랑 같이 움직인 다음에 이번에 좀 많이 밀렸었어요. 124 중간에 특히 메인 반등 같은 거 조금 없었고, 그러더니 일단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, 조금 더 치고 나갈지. 일단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아이템들이 나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건 또 수급 이어지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 이제 대선 관련해서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, 결국 지지율 측면에서, 그리고
국힘, 민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국힘은 아직 좀 묶이지 않죠. 단일화에 대해서 좀 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관련주들은 어제도 좀 셌어요. 상지건설이 어제까지 상을 얘는 어차피 5월 20일 전환 청구권 그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좀 뭐 그 전에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원하네요. 여기까지 좀 땡겨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4x4는 시원했던 아침에 얘는 갭 좀 많이 떠주지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이재명 관련주들은 그런 지지율 이슈와 함께 좀 부각이 되는 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정책 관련주, 인맥 관련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볼 수는 있는데 국힘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단일화가 되냐에 따라서 갈릴 거예요. 근데 그 단일화가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분봉을 보면은 변동성이 엄청나죠. 20%씩 쭉쭉 올라갑니다.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나 한덕수 관련주나 시속 게임을 하면서 한쪽이 밀리면 한쪽이 올라가요. 아침에 내려갈 때 여기는 오르고 그다음 내려올 때 관련주 또 오르고 그런 이제 시속 게임 관점으로 계속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 내용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죠. 누가 일단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은 엄청 막 날새우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러면은 후보 등록 안 할 것이다. 이런 언급을 좀 해놓기는 했어요.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말이 막 확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겠죠.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인맥주는 거의 좀 막바지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충청 사위, 이재명, 세종수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책주들 쭉쭉 있는데 오늘 좀 생각해둬야 될 거 이거 하나 있어요. 민주당 선대위내 K문화강국위원회 공식 출범. 그래서 뭐 AI 의원회부터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뭐가 나오잖아요. 탄소위원회, 뭐 저탄소, 탄소중립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K문화강국위원회. 그러면은 웹툰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오늘 또 튈 수도 있겠죠. 미스터 블루가 단기가율이다가 오늘 좀 풀렸습니다. 단기가율 중에 이제 오늘 좀 해제를 했고 핑거 스토리, 그다음 뭐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웹툰 관련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이 뉴스와 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거 외에 이제 재건 쪽은 트럼프 SNS 통해 가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조건 없는 30일 휴전 촉구. 정확히 말하면 지금 고 러시아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. 이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돼 있기는 한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애초에 계속 조건 없는 30일 휴전 언제든 열려 있다. 빨리 하자.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 젤렌스키도 SNS에서 어필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니네 지금 조건 없는 30일 휴전 해. 라고 압박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휴전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자신이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 해가지고 요거는 러시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러다가 결국에 진짜 뭐 한번 손 뗀다고 할지 아니면 그냥 제재를 가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재를 가하면은 보통 러시아 쪽은 에너지이지 않을까요? 석유, 천연가스 이런 것들. 근데 일단은 러시아에서 일단은 오케이를 할지 만약에 그 휴전 진행이 된다면은 조건 없는 30일 이건 시나리오인데 러시아 측에서 조건 없는 30일 휴전에 대해서 손을 잡기 시작한다면은 그거는 그 안에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일정 그런 게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.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30일 휴전에 대해서 손을 잡는다. 그러면은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더 하는 거는 좀 그냥 귀찮다. 뭐 아니면 좀 더 득될 게 없다. 즉 이제 협상 시작하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은 뒤에 정상회담 키워드로 좀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키워드도 개별 이슈들 최근에 이제 인벤티지랩이 어제 정지였는데 오늘 정지가 풀려요. 그리고 이제 펩트론, D&D 파마텍 여기도 21선 좀 타는 모습이고 D&D 파마텍은 움직임이 조금 상대적으로 아쉽기는 합니다. 수급들 그래도 얘가 일단 신고가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버티는 그런 흐름들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인벤티지랩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, 어제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서 APR 얘 어제 좀 시장 엄청 좋았죠.
APR 얘 주도주였고 고영도 매매하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살짝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웠고 그 전날 뭐 BHI 같은 건 저점 대비해서 다 끌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막 스윙 관점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건 있습니다, 제 생각에는. 근데 뭐냐면은 저점 대비해서 이미 턴을 좀 지수랑 같이 많이 올려놨잖아요.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반대로 대이 종목들은 쪼끔씩 괜찮더라고요. 하기에 꽤 괜찮아요. 정치 쪽은 뭐 데이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. 이게 뭐 눌림이나 스윙으로 갖다 잡고서 그냥 '에라 모르겠다.' 막 들고 간다. 이거는 당연히 이제 대선 거의 막바지여서 조심해야 되는데 대의 관점에서 돈 쏠 때는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도주급 종목들 여기다 LIG 넥스원 요것도 있었죠. 저는 넥스원은 어제 좀 재미를 못 봤고 APR이랑 뭐 고영으로 좀 보기는 했는데 넥스원 같은 것도 실적 위에서 이런 자리 신고가 계속 올라오더니 한번 딱 하고 뉴스 붙이고 실적 뉴스와 함께 슈팅 쫙 만들고 좀 밀렸더라고요. 요때 왜 밀렸는지는 저도 뉴스를 좀 실시간으로 봤던 건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내려온 것도 있지만 좀 강해요, 확실히 애들이. 그래서 오늘 APR은 신고가 10만 원 돌파하면서 뭐 좀 오버슈팅을 만들지 어제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랑 같이 쓱 하고 들어오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수급주입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 수급 좀 들어오나 얘가 가면은 이제 화장품에서 뭐 삐아 이런 것들 같이 따라오죠. 그다음 하나솔루션도 3만 원 계속 좀 잘 버틴다. 수급이랑 같이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런 식으로 좀 슈팅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좀 실적 있는 애들 그리고 뭐 이쪽 조선에서는 지금 외신 뉴스에서 수주 있는 종목도 있긴 있더라고요.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들고 있어 가지고 네, 일단 그런 것들 뉴스화돼서 좀 나오는지 자 일단 그래서 시장은 조선, 하나솔루션 이건 뭐 태양광 이거는 태양광이라고 바꿀게요.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개별 이슈들 뭐 방산 이런 애들 위쪽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급주인 것 같습니다. 수급 영향 받는 애들이고 정치 정책 특히 그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주들 그다음에 오늘 문화 콘텐츠 뭐 오후 2시 있고 하니까 그거랑 이제 비만 치료제 해가지고 요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금요일이니까 이제 시장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